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젠 안에는 발표를 맡은 선조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정윤재고 그리고 저희 조원으로 나온 문제님과 강민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하이젠 안에는 목표주가 49,700원 그리고 상승률은 39.5%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산업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는 현재 기술 패권의 핵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외형을 담은 로봇으로 현재 피지컬 AI의 최종 목적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을 선두로 연평균 약 45.5%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에서는 한 로봇을 통해 향후 10년 내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최대 6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휴머노이드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배터리, AI 모델, 센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뭔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분야 자체는 크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드웨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여러 국가들이 파일을 잘 나눠가지고 있고, 현재 국내가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 역시 하드웨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곧 대규모 양산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시기는 약 26년도에서 3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이 이루어지면 완성체 기업들은 결국 부품의 대부분을 대규모 공급망 체인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동차 산업의 대량 양산 체제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이 현재 집중해야 할 분야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이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결국 하드웨어 시장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인데,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공급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수요 그리고 공급망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지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은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 리스크 그리고 보안성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시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아웃소싱 시점을 노려서 그 틈새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K-휴머노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었고, 25년도에는 이제 K-휴머노이드 영역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네, 그럼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이 있는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점점 고도화됨에 따라서 탑재되는 양이 정말 압도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에 투입되는 로봇이 점점 고도화되고 휴머노이드 공급망 체인이 형성이 되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남인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가 크게 범용 모터, 그리고 로봇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전기차용 모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현재 24년 기준으로 범용 모터가 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5%로 서버 모터와 서버 드라이브, 액추에이터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모터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N 이렇게 세 개사가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모터 사업 중에서도 현재 여기 15%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는 약 10% 정도의 점유율에 위치해 있고, 이제 현재는 I4 등급 시행 의무화에 따라서 지금 국책 과제를 현재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기업 레퍼런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L사하고 D사라고 회사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L사로는 LG전자 그리고 D사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따로 H사로 하나 로보틱스까지 레퍼런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 18번을 보면은 하나의 액추에이터에는 이제 핵심 부품으로 서버 모터, 감속기 그리고 엔코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매출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범용모터 부분이 매출액이 상당히 부진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마진 구조였던 범용모터가 당일 실적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24년까지 해서 서버모터 액추에이터와 같은 매출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ASP 상승의 이벤트가 지금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24년치 범용모터가 80%의 매출을 현재는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데 26년도에 여기 i4 최저 효율제가 의무화가 본격으로 가동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i3라는 등급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26년도부터 이제 i4가 등급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모터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 최저 효율제라고 해서 이거 이상의 이제 등급이 있는 모터를 써야지만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체제에서는 이제 ASP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과거 등급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평가가 통상 20% 수준 인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4 전동기 개발의 주도적인 플레이어인 동사는 시장 개편 시 이런 교체 수요 증가와 그리고 단기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레버리지 효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머노이드형 로봇에서 대량 생산 시대가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K 휴머노이드형 로봇 생태계로 현재는 국가와 그리고 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를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자료로 25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부문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다 같은 로봇에서 왜 액추에이터 부문을 신규로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자면은 우선 앞서 산업분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로봇 시장에서는 현재 SW 시장은 그 중국과 미국이 현재는 거의 다 잡아먹은 상태이고 물론 하드웨어 쪽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격차 차원에서는 이제 HW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부분을 현재는 밀어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에서도 중국 HW 부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현재는 똑같은 무역 전쟁 관점에서 보면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고 동사가 이제 국책 차별화를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 또한 이제 그 휴머노이드용 로봇을 현재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를 현재 저희가 이렇게 레퍼런스로 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 다 휴머노이드용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가 현재는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동사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의 이벤트가 25년도에 현재 완공이 되면은 이제 서버 모터적인 액추에이터적인 측면에서 기존 캐파 대비 3.8배 정도 확대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현재 휴머노이드용 로봇을 제작하는데 지금 생산 계획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격차 차원에서는 여기 자료 31번을 보면은 액추에이터 부분이 기술 격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액추에이터 산업에서 현재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쪽에서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테슬라부터 현대차 이런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는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대규모 양산을 지금은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양산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인 동사가 그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출 추정에서는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추정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모터, 그리고 서버 로봇, 그리고 EV 모터와 인버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우선 이 해당 기업이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트 보고서적인 측면에서도 연간 데이터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모터랑 서버 모터 이런 쪽에서는 IR 자료에서 현재 분기별 매출을 따왔고 이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이제 매출을 추정해봤습니다. 우선 인더스트리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고자산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 실적 대비 이제 판매 비율을 저희가 그 재고자산 비율 차이를 통해서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매출을 추정해 줬습니다. 우선 26년도에 말씀드린 등급제의 전환이 되는 포인트는 일단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범용 모터가 대체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의미한 QA 증가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25년도와 26년도 QA 측정은 그 다음과 같이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P 추정에서는 25년도에 이제 범용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핵심 원재료 동선과 포 주물의 이제 비중을 고려를 해서 이제 원재료별 ASP 상승분을 저희가 산출해서 이를 25년도에 똑같이 적용을 해줬고 26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최저 효율 등급제에 따른 이제 i4가 이제 슈퍼 프리미엄급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판가를 통상 20에서 25% 이제 인상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20% 이제 ASP 상승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줘서 최종 매출 테이블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로봇 모터에서 이제 Q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액추에이터에는 서버 모터와 감속기, 구동 제어기, 엔코더 이렇게 하나씩 요구가 된다는 특성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Q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모터하고 로봇 같은 분야가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전방 산업의 투자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에서 연관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예측치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 26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현재 산업용에서 협동용, 물류용, 그리고 사족 보행,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용 로봇인데 저희의 판단으로 지금은 물류용 로봇을 현재는 운영을 지금 체제를 바꾸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협동용 로봇에서 물류용 로봇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패러다임이 26년도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전환 프리미엄을 7분의 12로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Q의 증가를 산출해줬습니다. 그래서 P 추정을 다음과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서버하고 로봇 같은 매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EV 모터하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대비가 4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매출을 추정했고 이제 동사의 사업 보고서에 지금 기재되고 있는 매출 분야가 현재 개별 재무제표의 부분인데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차이 연결 조정을 이제 에버리지를 통해서 똑같이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출 테이블은 다음과 같고 매출 원가 추정과 판관비 추정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산출에 있어서는 EV 에비타하고 EV 세일즈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우선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PSR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PSR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표 주가 밸류를 측정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EV 에비타를 우선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EV 세일즈를 같이 함께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이제 모터 사업 부분에 영위하는 SPG 그리고 이제 그 액추에이터의 경쟁사로 측정을 받고 있는 로보티즈 그리고 산업용 로봇, 윌 로보틱스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EV 에비타는 로보티즈가 현재는 영업이 그 적자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 로보티즈 EV 에비타가 현재 산출 불가가 되었고 그래서 SPG하고 윌 로보틱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 배수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매출 분야에 이제 그 비중을 고려해서 SPG 부분에 이제 EV 에비타 배수를 0.8 그리고 율 로보틱스 부분에 0.2 해서 똑같이 로봇과 모터 부분에 이제 매출 분야를 고려해서 273.2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EV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산출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매출액 부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에버리지 통해서 16.1배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두 가지로 산출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목표 주가 49,700원 상승여력 39.2%로 투자 의견 가이를 제시합니다. 어펜딕스는 다음과 같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간 게 많이 있는데 일단 Q&A로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